어제는 지금 현재 우리들이 찾아야 할 것들, 또 우리들이 해야 할 것들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봤습니다. 아무래도 내용이 이미 기성세대들에게 하는 이야기들이었을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21세기에 태어나서 21세기를 살아가야 할 젊은이들이 자신들의 인생을 찾고 자신들의 길을 찾고 자신들의 직업을 찾아가는 이야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내용은 그들을 향해서 하는 이야기지만 기성세대들도 반드시 들어야 할 이야기들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살아온 시대를 이 이야기로 한 번에 정리를 할 수 있기 때문이죠. 지나간 시간에 대해 후회와 미련을 갖는 것이 아니라 살아봤음으로 인해서 이해할 수 있는, 그래서 깨닫게 되는 이야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자, 그럼 오늘의 이야기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인간은 어떤 존재라고 했죠? 물질인 육체와 비물질인 영혼이 결합한 유일무이한 독특한 존재라고 했습니다. 따라서 인생이란 육체의 영혼을 싣고 영적인 진화를 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 원리에 대해선 천지창조 이야기부터 시작해서 설명해야 하는 것이니까 저희 채널 다른 영상들을 좀 참고하시라고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 우주가 운행되는 법칙은 인과의 법칙이라고 했습니다. 그 인과의 법칙에 따라서 우리들은 20세기와 21세기가 교차되는 시기에 태어나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특별하기로는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아주 특수한 환경 속에서 살아갑니다. 그쵸? 우리는 태어나기 전 영혼의 상태에 있을 때 그동안 우리들이 행했던 결과로 하나의 육신을 점집받게 됩니다. 그렇게 태어나게 되면 부모가 주어지고요. 또 태어난 환경이 따라서 옵니다. 즉 우리는 저마다 자신들의 업력에 의해서 이번 생애가 주어진다는 말입니다. 기억조차 할 수 없는 이 이전 생애에서 내가 무엇을 했는지 우리들은 알 수 없습니다. 다만 그 결과로 부자 아빠나 가난한 아빠를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건 불공평한 게 아닙니다. 아주 공평하고요. 누구나 똑같은 원리로 작동이 되는 자연의 법칙입니다. 따라서 흑수저, 금수저는 애초에 존재하지도 않습니다. 각자의 업력에 의해서 우리는 알아야 할 것과 배워야 할 것, 그리고 주어진 미션들이 다 다릅니다. 만약에 전생에 도둑질을 배웠다면 이번엔 검사로 역할을 바꿔서 범죄자들을 다루는 사람으로 태어날 수 있습니다. 왜? 아직도 그 범죄에 대한 공부가 끝나지 않았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도둑과 검사는 한 짝입니다. 이번 생에 도둑으로 태어나서 그 역할을 담당한 사람들은 아마도 전생에 검사나 경찰이었는지도 모릅니다. 둘은 한 짝으로 움직이니까요. 부모 자식은 전생에 서로 원수였다고 했습니다. 그 골이 너무 깊어서 이번 생에 한꺼번에 갚으라고 인연을 맺어줬다고 합니다. 부부 사이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모 자식 다음 가는 원수 사이라고 합니다. 서로가 진 빚이 너무 많아서 도무지 여러 생애에 걸쳐서 갚아내기 힘드니까 한 방에 만회하라고 하는 자연의 안배입니다. 여러분들은 이런 이야기가 믿겨지시나요? 우리가 원수 사이였다는 것을 만약에 기억하게 된다면 빚을 갚으란다고 갚겠어요? 그래서 자연은 우리들의 전생의 기억을 깨끗하게 지워서 이 땅에 보냅니다. 그리고 눈에 콩깍지를 딱 씌워갖고 너무도 사랑스럽게 만듭니다. 그래야만 빚을 쉽게 갚을 수 있을 테니까요. 내 자식이 사랑스러운 까닭은 원수를 사랑하게끔 만든 자연의 안배입니다. 내 아내가, 내 남편이 너무 사랑스러운 까닭은 내가 그만큼 진 빚이 엄청나게 많기 때문입니다. 이 우주 운행의 법칙이 참 오묘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처럼 우리들은 저마다의 업력에 의해서 이 땅에 태어나서 각자 자신의 업장을 풀어가기 위해서 살아갑니다. 그 업장을 풀어가게 만드는 무기가
저마다에게 주어지게 되니 그 첫 번째가 바로 내 몸뚱아리입니다. 업장에 의해서 만난 부모님과 또 그 윗대의 조상들로부터 대대로 이어져 내려온 유전적인 정보들에 의해서 내 얼굴 생김새와 몸매가 정해져서 주어지죠. 가정환경 역시 나에게 주어지는 무기입니다. 그 속에서 내가 보고 듣고 하는 것들을 통해서 이 세상을 살아가는 시야가 만들어지니까요. 그리고 나의 성격과 기질이 내 업력에 의해서 주어집니다. 이번 생에는 성급하고 다혈질적으로 공부를 하게 만듭니다. 저번 생에선 너무 느긋하고 차분하게 산 덕분에 피해를 봤다고 생각했던 까닭에 이번 생에는 좀 급하고 다혈질적으로 태어났는지도 모릅니다. 서로 한 짝일 테니까요. 그 덕분에 우리는 각자 저마다의 재주도 주어집니다. 도둑질을 할 줄 아는 것도 재주고요. 말을 잘하는 것도 재주입니다. 영특한 머리도 재주고 거짓말을 잘하는 것도 재주입니다. 아부하는 재주 역시 나에게 주어진 무기입니다. 이 세상에 쓸모없는 재주는 단 하나도 없습니다. 필요 없이 만들어지는 건 단 하나도 없으니까요. 정말 놀라운 것은 제 눈의 안경입니다. 이 세상엔 80억의 인구가 살고 있다고 합니다. 80억 명의 얼굴 생김은 다 다르고요. 그래서 80억 개의 인생길이 있습니다. 단 하나도 똑같은 인생이 없습니다. 그렇게 80억 명이 똑같은 것을 욕망한다면 이 지구는 단 한순간도 유지하기 어려울 텐데 재밌게도 80억의 욕망은 전부 다 다릅니다. 각자 자신의 업력에 의해서 세팅이 된 인생이라서 뒤섞이고 엉클어질 것 같지만 이 자연은 한치의 오차도 없이 80억 개의 욕망을 조화롭게 운영해 갑니다. 그래서 저 사람 때문에 내가 손해를 볼 것 같지만 그런 일은 절대 일어나지 않습니다. 누구 때문에 내가 피해를 보는 일도 절대 벌어지지 않습니다. 자동차 사고가 나는 일조차 우연처럼 보이긴 하지만 차 사고가 날 자리에 내가 정확하게 내 발로 가서 자동차 사고를 당하게 됩니다. 사고를 낼 사람과 사고를 당할 사람이 한 짝으로 운행되고 있다는 말입니다. 이 인과의 법칙은 오차가 없습니다. 내가 기억하지 못하지만 이미 전생에 그런 업력을 쌓았고 또 이번 생에 태어나서 내가 해야 할 공부를 게을리한 탓에 때가 되면 사고가 날 자리로 내 발로 찾아가게 됩니다. 인간이 팔자대로 사는 게 아니라 팔자에 의거해서 내 인생의 대강이 그려져 있지만 그것을 공부하고 깨닫게 되는 순간 팔자에서 벗어나서 내 인생을 살아가도록 세팅이 되어 있다는 건 우리들이 모르는 거죠. 팔자는 주어지는 것이고 우리는 그 주어진 것을 가지고 한 단을 올라서기 위해서 인생을 사는 겁니다. 저희가 인생의 목적이 뭐라고 했나요? 영적인 진화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한 단 올라서야죠. 그것을 인생길이라고 부르고 그래서 도를 깨우친다는 말은 내 인생길을 깨우친다는 말입니다. 이해가 되셨을까요? 따라서 우리들은 자신에게 주어진 환경을 잘 활용해야 합니다. 일단 인간으로 태어나면 주어지는 것들이 있습니다. 부모님이 주어지고요. 이 시대가 주어지고 또 내가 태어나서 살아가는 환경이 주어집니다. 부모가 없어도 상관없어요. 부모를 대신해서 나를 보호하고 보살펴줄 환경이 주어지니까요. 그리고 내가 알아야 할 것들은 내 귀에 들리게 되어 있고 내 눈에 보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은 자신에게 보이고 들리는 모든 것들을 받아두기만 하면 됩니다. 다 받아두세요. 내가 몰라도 상관없는 건 내 귀에, 내 눈에 보이고 들리지 않으니 그런 거에 관심 두지 마시고 내 귀에 들리고 내 눈에 보이는 것에 집중해서 담아두기만 하면 됩니다. 사실 인생 별거 없어요. 사실 이것만 잘하면 됩니다. 인생을 사는 방법은 이게 다예요. 거부하지 말고 받아두기만 하면 저절로 되어 갑니다. 아무리 내가 거부해도요. 그리고 외면해도요. 내가 알아야 할 거라면 또 주고 또 줘서
반드시 내가 깨닫게 합니다. 오히려 이 숙제가 밀리면 개고생만 합니다. 정말 못 피하려다가 된똥 만난다는 말 들어보셨나요? 그래서 정말 기가 막힌 인생 명언이 하나 있습니다. 오는 인연 막지 말고 가는 인연 잡지 마라입니다. 보통 우리가 인연이라고 하면 사람만을 인연으로 생각합니다만 인연은 사람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너무 작게 보는 거예요. 우리에게 주어지는 모든 것들, 이 환경 자체가 인연입니다. 시절 인연이라는 표현도 사람이 만났다 헤어지는 것을 가지고만 말을 하던데 그게 아니에요.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 자체가 시절 인연입니다. 좀 크게 보자고요. 이 크나 작으나 원리는 하나니까요. 우리가 접하는 정보도 지식도 다 인연입니다. 그래서 내가 알아야 할 것들은 내 앞으로 옵니다. 거부하지만 마세요. 오는 인연은 다 받아들이세요. 그러나 기억이 나지 않고 까먹는 것들은 또 그렇게 냅두세요. 필요한 정보와 지식은 또 나에게 주어집니다. 다시 상기시킬 일들이 생기니 흘러가게 두세요. 제발 좀 억지로 뭘 하지 마세요. 순응하기만 하면 모든 것이 순조롭게 되어갑니다. 이해가 되셨을까요? 20세기가 가고 21세기가 왔습니다. 21세기는 21세기에 살아가는 법칙이 있습니다. 20세기의 법칙을 가지고 21세기를 살아가려고 하니 사는 게 힘든 겁니다. 그럼 21세기를 살아가는 법칙은 도대체 뭐냐 싶겠죠. 간단합니다. 상생의 법칙입니다. 왜 그런지 설명을 한번 해볼게요. 우리 인류는 20세기 말이 되면서부터 무역으로 그리고 인터넷으로 전 세계를 촘촘하게 하나로 연결시켜 버렸습니다. 그래서 제가 늘 비유하는 게 있죠. 미국 회사의 제품을 인도나 베트남, 중국에서 만들고 대한민국에 사는 우리들이 사용을 합니다. 내가 먹는 밥알 한 톨에도 온 우주가 동참을 하고요. 수없이 많은 사람들의 노고가 담겨 있습니다. 농부에서부터 유통업자들과 도소매 상인들과 택배기사 아저씨까지 말이죠. 어디 그뿐인가요? 이 사회가 돌아가기 위해서 필요로 한 기반 시설들은 어떻고요? 자동차를 만드는 사람, 도로를 만드는 사람, 배를 만드는 사람부터 석유를 캐고 사용할 수 있도록 만들기까지의 과정에서 수고한 사람들에게 이르기까지 내가 숨쉬고 먹고 싸고 쉬고 하는 모든 것들에는 다른 사람들의 노고가 들어가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사회가 너무 거대해지는 바람에 우리들의 시야에 그 많은 사람들의 수고스러움이 한눈에 들어오지 않아서 그렇지 우리는 서로가 서로를 필요로 하게 만들어져 있습니다. 이 세상에는 단 한 사람도 필요 없이 존재하는 사람이 없다는 말입니다. 20세기까지 인류가 만든 세상은 서로가 상생할 수밖에 없는 세상이었습니다. 그리고 21세기에 이르러서는 서로가 상생하면서 살아가기만 하면 됩니다. 아니 이렇게 좋은 세상을 만들어 놓고 자기들밖에 모르고 사니 우리들의 삶이 이토록 힘들어지는 것이고요. 이해가 좀 되셨을까요? 21세기에서는 우리 모두가 공인입니다. 개인적으로 살 수가 없어요. 내가 하는 일이 누군가에게 도움이 될 때 그 보상으로 돈이 들어옵니다. 아주 간단한 이치예요. 우리는 이미 그런 세상을 만들어 놨습니다. 따라서 나는 세상에 도움이 되는 일만 하면 저절로 먹고 살아집니다. 지금 우리들은 거꾸로 살고 있어요. 먹고 살기 위해서 일을 한다고 하니까 사는 게 힘든 거예요. 세상에 필요한 일을 하면 저절로 먹고 살게 만들어진 세상에서 먹고 살기 위해서 일을 한다고 생각하니 일이 재미도 없고 보람도 없고 의미도 못 찾고 그러죠. 내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일을 하냐예요.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 기가 막힌 비유가 하나 있습니다. 바로 컵의 원리라는 거예요. 컵을 만드는 두 사람이 있습니다. 한 사람은 컵을 쓸 사람을 위해서 컵을 만들고요.
다른 한 사람은 월급을 받아서 먹고 살기 위해서 컵을 만듭니다. 두 사람이 똑같은 월급을 받으면서 직장에 다니지만 10년 뒤에 두 사람의 모습은 어떨 것 같나요? 컵을 쓸 사람을 생각하면서 컵을 만드는 사람은 아마도 컵의 달인이 되어 있었을 겁니다. 우선 회사에서 아주 중요한 사람으로 성장을 했을 거예요. 그래서 회사의 위기가 오면 누구를 먼저 자를 것 같아요? 먹고 살기 위해서 바지저고리만 왔다리 갔다리 한 사람은 위기의 순간에 가장 먼저 폐기 처분이 될 겁니다. 같은 일을 해도 이처럼 생각의 차이가 인생의 차이를 만듭니다. 오늘 우리는 몇 가지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모든 것은 나에게 주어진다. 아니라고만 하지 말고 받아둬라. 그죠? 그리고 나에게 주어진 재주라는 무기가 있으니 그 재주를 잘 활용해서 내가 하고 싶은 일을 찾는 겁니다. 내가 하고 싶은 일은 정말 내 눈의 안경입니다. 괜히 끌리는 게 아니에요. 내가 알아야 할 것들, 경험해야 할 것들이 있어서 끌리는 겁니다. 그리로 가면 내 인생길이 펼쳐지게 되고요. 그게 힘들고 어려워 보여도 아닌 길로 갔다가 개고생한 뒤에 다시 되돌아오는 것보다는 훨씬 낫습니다. 아까도 설명을 했듯이 우리는 빗꼬리 인연으로 맺어지게 되어 있다고 했습니다. 부모 자식도 그렇고 남녀 사이도 그렇습니다. 끌리는 것에는 이유가 있다는 말입니다. 가보세요. 험하고 애둘러 가는 것 같아 보여도 가다 보면 왜 내가 이것에 끌렸는지 그 이유를 알게 됩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새로운 흥미거리가 또 보이고요. 다시 그 흥미거리를 또 쫓아가 보면 또 다른 흥미거리가 보이고 이런 식으로 인생이 지그재그로 성장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고속 엘리베이터를 타고 가는 인생은 단언하건대 단 하나도 없어요. 내 눈에 그렇게 보일 뿐이에요. 남의 떡이 커 보이는 거죠. 어떤 사람은 마디게 크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만큼 그 사람은 보폭이 큰 사람이에요. 걸음걸이가 큰 사람은 고속 성장을 하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만 반면에 그 사람이 감당해야 하는 무게는 장난이 아닙니다. 그 무게를 감당할 수 있게 됐을 때 훌쩍 크는 거거든요. 그러니 괜히 그런 거 좋아하지 마세요. 개고생만 합니다. 나는 내 보폭이 있어서 내가 걸을 수 있는 만큼만 걸어가면 됩니다. 저처럼 하체가 짧은 사람은 정말 바지런히 걸어가야 됩니다. 괜히 성큼성큼 걷는 흉내 내면요. 아이고 오금이 저려서 오래 걷지도 못해요. 사람은 생긴 대로 살면 됩니다. 그럴 때 가장 뱃속 편하고 좋아요. 티코가 편한 사람이 있고요. 벤츠가 편한 사람이 있습니다. 티코가 편한 사람에게 벤츠를 아무리 줘봤자 좋은 소리 못 듣습니다. 아마도 벤츠를 팔고 다시 티코를 살 겁니다. 그러면서 그럴 테죠. 아이고 이제서 편하다고 말이죠. 저마다 자기 인생을 살기 위해서 태어난 사람들이 왜 남의 허벅지를 긁어가면서 시간을 낭비하나요? 잊지 마세요. 제 눈의 안경입니다. 좋은 것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닙니다. 얼마 전 그 이현주 목사님 말씀이 참 걸작이지 말입니다. 아름다운 것이 따로 있는 게 아니라고 합니다. 아름다운 건 그 아름다운 것을 볼 수 있는 눈과 만났을 때 비로소 아름다운 것이 된다고 합니다. 얼마나 명언입니까? 제가 쇼츠에도 올려놨으니 한 번들 보세요. 내 인생은 나와 만났을 때 비로소 의미가 생기는 거예요. 저 사람의 인생은 저 사람이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고요. 왜 재밌고 좋아하는 일을 하라고 하냐면 인생이 길기 때문입니다. 정말이지 인생 졸라 깁니다. 단거리 레이스가 아니에요. 그 길고 긴 인생의 길을 재미없고 의무감 쩔게 사시겠다고요? 그러니 지치죠. 직장인들이 왜 직장을 때려치고 싶겠어요? 재미가 없으니까 그런 거잖아요. 그 사람들이 아마 게임을 하라고 하면 어떨까요? 아마 밤새워가면서 하지 않을까요? 친구들과 놀라고 하면 어떻게 하겠어요? 힘들까요? 자신이 좋아하는 일을 하면 힘이 안 듭니다. 지치지도 않아요.
오히려 그 일을 하면서 에너지를 받을걸요. 그 사람은요, 좋아하는 일들이 전부 다 달라요. 자기가 좋아하는 일, 관심 있는 일을 하세요. 그리고 그리로 가다 보면 또 다른 재미난 것들이 생깁니다. 그렇게 하나씩 알아가면서 확장을 해나가는 거예요. 결국 고수의 반열에 올라가 보면 그제서야 보입니다. 고수들은 서로를 알아보거든요. 고수들의 세계에서 보이는 것과 아직 인생을 시작하는 단계에서 보이는 게 전혀 달라요. 그러나 결국 가보면 만난다는 거예요. 우리가 오르는 산은 결국 같은 산이었기 때문에 올라가면 서로 만납니다. 그러나 자기에게 맞는 코스가 다 다른 거예요. 처음부터 빡시게 오르는 암벽 코스가 정말 좋은 사람이 있고요. 저처럼 완만하게 산책하듯이 느긋하게 걷는 걸 좋아하는 사람이 있고 말이죠. 그러니 자기에게 맞는 코스를 찾아서 가세요, 제발. 이해가 좀 되셨을까요? 오늘 이야기는 인생을 좀 사시고 경험이 쌓인 분들은 공감하는 내용이 많았을 겁니다. 사실 제가 드리는 이야기는 다 어디선가 한 번쯤은 들어봤을 법한 이야기들입니다. 다만 이것과 저것을 연결하지 못하고 따로국밥처럼 놀았던 이야기들일 거예요. 어제 이야기를 드렸던 것처럼 50이 넘은 양반들은 이처럼 자신의 인생 경험을 하나의 스토리로 연결시키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구슬이 서말이면 뭐합니까? 꿰어서 보배로 만들어야죠. 그래야 사회 어른이 돼서 이 사회에 필요한 말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죠. 그렇게 사는 어른들은 아파지지 않습니다. 양로원이나 요양원, 실버타운, 이런 게 웬 말입니까? 이 사회가 얼마나 어른들을 필요로 하고 있는데 죽는 날까지 사람들과 어울려서 재밌게 살다 가야죠. 안 그래요? 그러니 제발 듣기훈련 100일 프로젝트에 좀 참여들 하세요. 그 코스만 밟아도 이 세상 살아갈 맛이 날 겁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행복하세요.